만약 중간고사 시험지를 이미 버렸다면 오늘 영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기말고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를 버린 거니까요. 자, 시험 기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그대로였던 적이 있습니까? 나는 새벽까지 공부도 했고 독서실도 다녔고 문제집도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그대로입니다. 반면 어떤 학생은 나보다 공부를 얘는 분명히 덜한 것 같은데 점수가 더 잘 나올 때가 있죠. 제가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니고 전교 1등을 했을 때도 분명히 내가 보기에도 전교 2등이랑 전교 3등이 나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학원도 얘는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왜 내가 1등을 하지? 자, 실제로 우리 학생 중 한 명이 국어가 좀 잘 안 나왔었는데 열심히 안 한 학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보다 오래 공부를 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시험지를 분석해 보니까 틀린 문제 5개 중에서 4개가 전부 같은 출처에서 나온 거예요. 자, 결국 이거는 공부량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부 방향의 문제였던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 학생을 보면서 학창 시절 제 모습을 좀 떠올려 봤어요. 제가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니고 전교 1등을 했을 때도 제가 제 스스로도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도 전교 2등이랑 전교 3등이 나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학원도 얘는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왜 내가 1등을 하지? 저도 이게 궁금했었어요. 약간 재수없긴 하지만 지금도 만약에 누군가가 그 비결이 뭐였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제는 주저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다녔던 바이올린 레슨 말고는 국수형 학원을 안 다녔었거든요. 그런데도 전교 2등이랑 꽤 큰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전교 1등을 유지를 했었어요. 저는요, 집에 시험 끝나고 막 오자마자 시험지를 막 펼쳤어요.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 냈지? 왜 하필 이 내용을 냈지? 선생님이 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걸까? 저는 제 점수보다 그게 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하는 내내 궁금했어요. 공부하는 동안 이걸 어떻게 문제를 내려나? 그래서 시험지를 붙잡고 교과서, 뭐 프린트, 부교재를 하나하나 대조를 해보는 거야. 자, 그런데 저는 그때 그냥 궁금해서 한 건데 정말로 나중에 보니까 그 작업이 사실상 그 다음 시험, 그 다음 기말고사의 방향을 미리 읽어내는 작업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지를 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시험 끝내자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위권은 그때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전교 2등이나 3등 친구들보다 머리가 뭐 특별히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자,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저는 공부를 하기 전에 출제자 연구에 좀 몰입을 했어요. 학생들은 보통 문제를 풉니다, 좀 방어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내신은요, 문제만 푼다고 되는 시험은 아니야. 문제를 만든 그 사람을 읽어내야 돼요. 제가 국영수 학원을 굳이 다니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도 사실 비슷했어요. 결국 시험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학원 강사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인데 왜 애들은 학교 선생님이 하는 수업은 그냥 제대로 안 듣고 왜 학원 가서 돈 쓰면서 그렇게 수업을 듣고 있을까? 왜 애들은 정작 출제자를 연구하지 않을까? 제 이제 어린 마음에도 뭔가 그건 효율이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가장 먼저 시험지를 이제 팠습니다. 어떤 문제는 교과서, 어떤 문제는 프린트, 어떤 문제는 부교재, 뭐 어떤 문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지나가듯이 그냥 툭 했던 한마디. 자, 그런 출처를 전부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 어디서 나왔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를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목적이에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한 학생한테 너 중간고사 시험지를 이번에 분석을 해 시켰어요. 처음에는 좀 귀찮아하죠. 왜냐하면 이제 학생 입장에서 이미 끝난 시험인데 왜 다시 보냐고. 근데 이제 분석을 마친 뒤 학생이 이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선생님, 계속 여기서 내고 있었네요. 이제 이 아이는 공부를 영리하게 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거를 그냥 한 번의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시험지를 분석하다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중간고사 직후에 한 번, 그리고 기말고사 이제 들어갈 때 그때 시작 직전에 한 번. 저는 시험지를 총 2번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출제자의 어떤 습관 같은 게 이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학생들은 뭘 느끼냐면 교과서 연습 문제를 아이가 6번을 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부교재 연계가 70%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열심히 했죠. 교과서 연습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노력이 아니라 방향인 거죠. 어떤 학교는 프린트가 핵심이에요. 어떤 학교는 부교재가 핵심이에요. 어떤 학교는 수업 필기가 핵심이에요. 자, 그걸 알아내는 가장 좋은 자료가 바로 방금 끝난 그 따끈따끈한 시험지입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한 번 더 착각을 합니다. 출처를 찾으면 끝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출처를 찾는 건 딱 시작이에요. 상위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갑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디서 낼까? 자, 이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공부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출처 분석을 우리가 하는 목적은 과거를 이해하자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해 보자고요. 자, 이번 중간고사에서 부교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면 기말고사도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수업 필기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다면 다음 시험도 비슷한 흐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내신은요, 창의적인 시험이 아니에요. 오히려 패턴 게임에 가깝습니다. 상위권 아이들은 문제를 그냥 풀지 않고 패턴을 예측해 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자, 내신학원을 다닌다면 내신학원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분석을 당연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너가 분석을 직접 하는 거랑은 너무 달라. 왜냐하면 내신학원 선생님들이 머리를 대신 써줄 수 없잖아. 문제를 대신 풀어줄 수는 없잖아. 문제를 직접 풀고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하는 건 나거든. 내가 공부를 하면서 강약도 조절을 해가면서 그리고 능동적으로 예측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좀 게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김철수 선생님이야. 공부를 하면서 김철수 선생님을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왠지 수업에서 왠지 여기 좀 오래 설명을 하시던데, 왠지 굳이 칠판 위에 그 그림을 다시 그리시던데, 그럼 여기 내려고 마음 먹고 있나? 오늘 밤 노트를 펼치고 딱 4칸을 만드세요. 문항 번호를 적으시고 출처, 그리고 변형 방식, 그리고 출제 비중을 적으세요. 자, 그리고 색깔을 나누세요. 뭐 예를 들면 빨간색은 교과서, 파란색은 부교재, 초록색은 프린트, 검은색은 수업 필기. 제가 그 색깔대로 썼었어요, 옛날에. 자, 그리고 옆에 적는 겁니다. 숫자만 바꿨는지, 조건을 뒤집었는지, 선지를 변형을 했는지. 자, 이 작업을 해놓으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시험만 복귀한 게 아니야. 출제자의 어떤 뇌구조? 사고방식을 분석한 거야. 자, 예를 들어 분석을 해봤더니 수학시험의 70%가 부교재에서 나왔네. 그런데 여러분이 교과서 혹은 다른 문제집만 반복하고 있다면, 야, 그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거지. 내신은요, 공부량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실 해석을 해내는 싸움이에요. 같은 시험지를 받아도 누구는 그냥 점수 오케이 이것만 확인하고 끝나고, 누군가는 그 시험지 안에서 다음 시험의 힌트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내신은 대부분 출제의 그 패턴을 읽는 아이가 잘할 수밖에 없어. 중간고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그 둘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자료가 지금 여러분 책상 서랍에 있어요. 시험지를 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시험을 끝낸 겁니다. 하지만 상위권 아이들은요, 그때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끝나면 다른 공부부터 하지 마세요. 어딘가 구겨넣은 그 중간고사 시험지부터 다시 꺼내세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기말고사의 힌트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학원 설명회에서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공부량으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도 저는 실제로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 전략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말고사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듀부티크 H였습니다.